안녕하십니까. 홍매도TV입니다. 자, 2월 16일 주식 시황, 그 다음에 오늘 강했던 종목, 약했던 종목, 그 다음에 주간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간단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종합주가 지수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고, 또 다른 쪽이 오르면 다른 쪽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닥이 못 오르고요. 코스피 중에서도 2차 전지가 가면 성장주가 못, 말 그대로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못 갑니다. 가더라도 덜 가요. 뭐 특히 자동차는 좀 제외로 하고 반도체주가 못 갑니다. 2차 전지가 가면.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개별 테마주들, 성장주들 막 얘들이 가면 저 PBR 관련주들이 또 못 가요. 그러면 지금 장세는 뭐냐면 한정된 유동성을 가지고 이쪽 저쪽 올렸다 뺐다 이렇게 하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졌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빠졌다고 팔 것도 없어요. 빠졌다고 팔면 바로 올라가요, 다음에. 올랐다고 따라가서 사면 또 안 돼요. 바로 또 내려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초전도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자, 시장의 이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그러면 일희일비 할 게 아니고 그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하시라. 그런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오늘 오른다고 해서 그 종목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늘 떨어지는 섹터를 보고 저는 테마는 안 보지만 이제 메이저 종목 중에서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 사모으는 거예요. 저가로 밑에서. 오늘 또 급등한다 그러면 조금씩 파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계속 구사해야 돼요. 언제까지? 네,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의 매매가 필요해 지금. 물론 주력 포트폴리오는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위에 10%, 20%는 계속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수익률이 붙어요. 그런 시장 특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뭐 강했던 종목, 약했던 종목 한번 간단히 보시면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코스피 한번 볼까요? 이게 방송에서는 오르면 오른 종목만 막 추천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뭐 신도리코 뭐 오늘 또 그러니까 어떤 거냐 결론은 대한유와 금호석 이런 거 보니까 오늘 또 저 PBR 주들이 갔어 보니까 물론 2차 전지는 이제 빼고 별도로 보고 테슬라가 급등했으니까 올랐다고 보고 시장의 핵심은 저 PBR 주예요 오늘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가면 뭐가 못 간다? 뭐 초전도체니 성장주로 치부하는 그런 종목들이 못 가는 거죠 로봇준 이런 것들이 오늘 보세요 오른 거 여기 다 이거 뭐 제가 예전에 뭐 신도리코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보던 게 요즘에 다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게 저 PBR 주예요. 저 PBR 주. 그죠? 미래에셋증권은 신고가 찍었죠.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갔으니까 이런 종목이 많이 오르면 이거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들이 성장주거든요. PBR은 높고 성장하는 종목들. 대표적인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다음 또 뭐예요? 뭐 CXA들이 모여갖고 반도체 장비주. 그 다음에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어제 뭐 초전도체가 상한가 치고 급등했잖아요.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빠진 종목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반도체 장비 뭐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 인버스 이런 건 빼고 전부 인버스가 많으니까 오늘 반도체 좀 눈에 보이고요. 자, 이걸로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짜 작은 종목까지 다 나오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워. 제가 정리한 게 차라리 보기가 편해요. 자, 자, 오늘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 그래도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일정 부분 되는 종목들만 이렇게 소팅을 하니까. 어, 자, KC텍이니, 뭐, 두산 로보틱스니, 이런 종목이 대표적으로 로봇주하고 반도체 장비주잖아요. 이런 쪽이 오늘 빠지고 올라간 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PBR 종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대비되죠, 시장이. 코스닥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코스닥은 저 PBR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종목이 간다고 그러면 이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빠졌잖아요. 코스피는 급등하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네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빠지고 코스닥이 빠집니다. 반면에 코스닥이 올라가고 이런 성장 종목들이 올라가면 PBR 종목이 못 가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예외적인 종목들이 몇 개 움직이는. 오늘은 이제, 의사회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 낸다고 그러니까, 비대면 의료하고 이제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단일성, 뭐예요? 비트컴퓨터 이런 거 다 단발성 테마예요. 사실, 이 비대면이라는 게 허용해줘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보고 진료한다는 게, 그냥 간단한 병이나 알아보는 거지. 실제 아픈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의사가 직접 보고. 예? 진짜 비대면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 그냥 진짜 큰 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거 정도지.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해서 치료를 해준다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테마라고 보는 거예요, 산업보다는. 그렇게 보시고. 자, 의료 파업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이익 집단이, 물론 뭐 변호사, 뭐 금융 이런 쪽도 있지만, 요거보다 더 센 이익 집단이 사실은 생명을 다룬 의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까지 반발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국민들 한 8, 90%가 원하는 거고,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도 추진했다가, 어, 180석 갖고도 못했어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냥 힘든 싸움은 되는데 저는 한번 꺼냈으면 사실 조금 뭐 저는 정원 몇 명이 저는 적정성인지 모르겠지만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이제 애들도 키우고 옛날에 소아과랑 이런 데 막 자꾸 했지만 지금은 애들 좀 줄어서 그런지 옛날엔 2시간씩 기다렸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의사 얼굴을 한 5분 보고 나와요. 2시간 줄 서고. 그런 게 좀 많았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는 2배인가 3배인가 밖에 안 늘었다고 하더라고. 의료 서비스는 더 증가하는데. 이런 뭐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들도 자기들도 느낄 거 아니에요. 조금 늘리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뭐 사표 내고 파업할 정도까지 되는가. 그렇게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민적 지지가 없는 파업은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파워가 세도 의사 파워가. 의사 파워는 대한민국 탑이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서로 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뭘 하다 말았죠? 주식 얘기하다가 지금 의사 파업까지 갔는데, 짧게 얘기하는데 벌써 8분이나 지났네요. 자, 그럼 빨리빨리, 시장 흐름을 말씀드렸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시장 특성은 다 아셨죠? 그렇게 막, 시장에 맞게 매매를 하시게 되고,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세력이 외국인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주간 단위로 몇 조 원씩 사고 있어요. 그 이제 개인은 팔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빠진다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횡보 내지 상승에 배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거는 기본 전제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뭐 현금화 전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빠지지는 않는다. 여기서 물론 종목이 중요하지만 일단 그 지수에 대한 대전제는 그렇게 놓고 최소한 횡보 내지 상승한다고 놓고 배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 큰 손이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개인이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살고, 개인이 팔면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수급이 돌아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이 돌아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늘 2차전지가 좀 강세를 보였죠? 오늘 2차전지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니까, 뭐, 근데 얘들은 못 가죠. 에코프로 PM 별로 안 올랐네요.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이런 거는 별로 안 올랐죠. 오늘은 삼성 SDI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LG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퓨챔, 아니, 포스코 퓨챔이 아니고 뭐 이 정도죠, 이 정도. 어. 이 정도가 오르고 나머지 조금 고평가돼 있는 것들은 덜 오르고 뭐 그겁니다. LNF도 마찬가지 그렇게 됐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큰 손들이 주로 뭘 사는지 그거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과연 뭐를 살까? 어, 그걸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물론 한 달 단위로 봐도 좋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들도 이게 뭐 추세 연속성이 없으니까 일주일이면 좀 수급이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보시면 자, 이게 최근 일주일간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 5천억 샀고요. 일주일이에요. 현대차가 4천억. 그러니까 이번 주만 해도 이렇게 많이 사서 그동안 산 것도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HPSB, 카카오, 기아, 한미반도체, KB금융, 삼성, 에코프로, 머티, 삼성생명 뭐 이런 종목. 그러니까 외국인 큰 손은 뭐 소위 말하는 잡주나 테마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보면 특징이 반도체, 자동차, 저 PBR이에요. 이거 특징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반도체, 자동차, 저 PBR을 산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아직 2차전지는 외국인은 안 사요. 기관이 좀 사고 있지만.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2차전지는 생각보다 많이 갈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못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자,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외국인 매도 상위에도 또 어, 그럴 수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오면, 뭔가 이건 좀 틀린데? 자, 데이터가 조금, 저렇게 하면서, 그 수정을 했고요. 이게 맞는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반도체를 하이닉스는 샀고, 삼성전자는 팔았네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외국인이 주로 파는 건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좀 제외를 해서 보시고요. 네이버 이런 쪽을 좀 팔았고요. 2차전지 여전히 팔고 있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사고 있는 건 아니죠. 2차전지 보니까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챔 전부 2차전지는 외국인이 아직은 팔고 있죠. 대신 이걸 누가 사주고 있냐면 기관들이 좀 사주고 있어요. 외국 2차전지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LG화학부터 해가지고 좀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다. 자, 기관 매수는요, 현대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는 아직도 쌍끌이에요, 외국인 기관. 빠지면 사야 돼요. 자, 그래서 쌍끌이 하는 건 잠깐 쉬어가더라도 빠지면 산다. 그 다음에 카카오, 신한지주,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보면 기관은 저 PBR주하고 2차 전지를 담고 있다. 자동차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매도는 삼성전자는 양매도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당분간 주가가 못 움직일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못 가겠다. 기관은 이제 하이닉스 좀 팔고 있고. 글쎄 매도에서는 기관의 특징이 크게 안 보이네요. 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 매도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 벌써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 정도로 주간 큰 손들이 뭘 사고 있냐 간단히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저 PBR 이런 종목을 사고 있다. 외국인은 2차 전지를 안 산다. 팔고 있고 기관은 2차 전지를 담고 있다. 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자동차하고 저 PBR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사고 있다. 뭐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래간만에 공매도 잔고 금액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봤는데. 자, 그래도 코스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9천억 아직 있고요. 포스코 퓨챔이 2등인데 8,900억, 포스코홀딩스가 4천억, 삼성전자 2천억, 셀트리온 2천억, LNF 2천억. 여전히 뭐 2차전지에 대한 공매도는 줄긴 좀 줄었지만 크게는 줄지 않았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PM 1조 2천억, 에코프로 8천억, HLB 2,900억. 여전히 2차전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아직도.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위 3개 종목 빼고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줄었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후에 증가한 거 대표, 이것도 오래간만에 이 데이터를 보는데, 삼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늘었네요. 나머지 뭐 큰 의미 찾을 만한 종목은 없죠. 네,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쭉 보세요.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별로 늘은 것도 없잖아요. 뭐 2만 주, 3만 주 이 정도죠. 공매도 금지가 11월 7일 날 했으니까 2달 동안에 이제 공매도 더는 못 치니까 그래도 늘은 거 못 치지만 자, 삼성중공업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꽤 많이 늘었네요. 자, 코스닥은 이렇게 순위가 돼 있고요. 별로 안 늘었죠. 해도 할인이 30만 주. 못 치니까 대신 이제 감소 간단히 보시면 이제 감소는 이렇게 이제 작년 11월 7일 이후로 오늘까지가 아니죠. 집계는 2월 14일까지인가 이렇게 되죠. 어, 이런 순서로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 코스닥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창 가서 어제는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어제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상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2차전지의 오늘 상승을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 왜냐하면 진정한 상승은 업황이 돌아섰을 때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슬라의 단발성 급등으로 인해서 200불을 그래도 해보겠다는 의미는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2차전지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냐면, 아직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안 사는데 기관은 사고 있다. 근데 가격적으로는 많이 빠져갖고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냐? 아, 2차전지가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겠네. 외국인이 안 사도 그 정도 저점을 잡았으니까 긴 텀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투자하셔도 되고요. 단기에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2차전지보다는 다른 쪽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 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 시장은 이제 주말장인데, 주말이라 해서 겁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저도 편안해요. 오늘 올랐다고 그래서 내 다음 주 빠질 거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수는 크게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 선물도 또 강세네요. 보니까. 예, 또 강세, 이것도. 그럼 미국 증시도 아직 한참 더 갈 자리 남았다는 얘기죠, 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CPI니 이런 거, 지표 같은 거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요. 종목만 바라보고 샀다 팔았다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면서 특히 조금, 길게 좀 긴 텀에서 봐야 될 섹터는, 물론 자동차는 많이 올랐으니까 좀 제낀다 하더라도 저 PBR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는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2차전지 못 갔던 종목 아니면 조금 어 2차전지 중에서도 PBR이나 PER 밴드가 좀 낮은 종목 그 대표적인 게 삼성 SDI하고 LG 화학이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 드리고 시황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